자,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경우의 수. 자, 우리가 중학교 몇 학년 때 경우의 수를 했었는지 기억납니까?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맨 마지막 단원에 경우의 수 확률이라는 게 있었어. 거기서 이제 조금씩 살이 붙은 거거든요. 뭔가 조금씩 내용이 추가가 되고, 뭐 몇 가지 용어들도 이제 새로 나옵니다. 순열, 조합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확률과 통계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 여기에서 또 살이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살이 붙는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어 한번 들어갑시다. 자, 먼저 기본적인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뭐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 뭐냐면은 동전을 던져. 그러면은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나 뒷면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죠?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는 1, 2, 3, 4, 5, 6의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그 숫자들 중 하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게 사건이고, 자, 경우의 수는 그럼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등장하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 주사위 던지면 6가지, 동전을 던지면 2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너네가 실제 문제 풀 때 틀리는 거거든. 뭐냐면은 일단 합의 법칙은 이제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할 때는 2사건 이상이 나와. 2사건 이상. 자, 2사건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2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만약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거는 M가지,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는 N가지다라고 했을 때,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일 수 있죠. 사건 A 또는 사건 B라는 게 무슨 의미야? 우리 또는의 의미는 앞에 거, 이거나 뒤에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둘 중 하나만 일어나도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둘이 경우의 수를 더합니다. n 플러스 n으로 더해줍니다. 밑에 곱의 법칙은 있잖아.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그 다음에 사건 B는 그 사건 A가 일어난 것 각각에 대해서 n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약에 나왔을 때, 자, 2사건이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따질 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두 경우의 수를 곱합니다. m 곱하기 n으로 곱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은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 예시를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만약에 분식집을 갔다 해보자. 분식집을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김밥이 3종류가 있어. 3종류. 그 다음에 이제 라면이 만약에 4종류가 있다고 해보자. 4종류. 근데 내가 배는 고픈데 막 엄청 배고프지는 않아서 그 김밥이나 라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을 거야. 자, 김밥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4가지죠. 그러면 내가 이 분식집에서 김밥이나 라면을 하나 먹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왜 7가지지 이게? 왜 7가지죠?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몇 가지예요? 7가지.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얘를 지금 더해서 지금 계산을 이제 한 거지, 그치? 당연히 7가지인데, 이 합의 법칙의 이제 설명에 맞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 잘 들어요, 이거. 나는 지금, 김밥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3가지,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4가지죠. 근데 내가 이 김밥이나 라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먹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김밥을 고르면서 라면을 고르는 게 아니고 2사건 중 하나만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골라야 되는 게 한 번만 발생해야 되죠. 그러니까 2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면을 고르는 사건과 김밥을 고르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하는 거야. 2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야. 자,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배가 너무 고파. 그래가지고 나는 김밥도 하나 먹어야 되겠고 라면도 하나 먹어야 되겠어. 이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이거 왜 12가지야? 왜 12가지죠 얘가? 얘는 이제 봐봐.
내가 김밥을 하나 골라야 되겠죠? 뭔가 하나 고르면 그 고른 선택에 대해서 라면도 하나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니까 얘 선택지가 네 가지가 있는 거지. 김밥 얘를 골랐을 때. 근데 김밥 두 번째를 골라도 네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얘를 골라도 김밥을 골라도 라면의 선택지가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김밥을 만약에 내가 골랐다. 그러면 그 각각의 김밥 고른 경우에 대해서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다 네 가지로 나오죠. 그렇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 두 경우의 수를 곱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라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김밥을 고르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연이어서 라면도 고르는 사건도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두 사건이 결국에는 다 발생해야 되죠. 그럴 때는 곱한다라는 거야. 그럴 때. 아시겠죠? 위에 거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밑에 거는 결국에 다 발생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럼 필수 예제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래. 그러면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인데,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1부터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근데 두 수의 합을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두 주사위의 수의 합이 될 수 있는 그 가지수는 2부터 12까지 맞니? 2부터 12까지? 그죠? 그럼 이 중에서 4의 배수가 되는 게 뭐뭐뭐뭐 있어요? 4의 배수는? 4, 8, 10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합이 이제 4일 때, 합이 8일 때, 합이 10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나 확인해 볼 건데,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지? 1, 3으로 나와도 되죠? 그 다음에 2, 2로 나와도 되니? 3, 1은 세야 될까 말아야 될까? 3, 1은? 세야 돼? 얘는 왜 세야 되죠? 3, 1은? 뭔가 손짓으로 이렇게 막 한 것 같은데? 왜 세야 돼, 3, 1은? 이게 서로 다른 두 주사위이기 때문에요. 서로 다른 1, 3, 3, 1을 다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총 3가지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합이 8이 되는 거, 12가 되는 것도 다 구해보시면 됩니다. 합이 8이 되는 것도 다 구해보시면 2, 6, 3, 5, 4, 4, 5, 3, 6, 2 이렇게 5가지로 구해주실 수가 있고요. 합이 12가 되는 경우의 수 6, 6, 요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경우의 수들을 다 썼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들을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네들을 다 더해야 돼. 얘는 왜 더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지면 두 수의 합은 딱 정해져 있잖아. 두 수의 합이 4가 되면서 동시에 8이 되고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들은 다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들을 다 더해 주셔야 돼. 다 더해서 9가지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두 수가 서로 다른 경우의 수거든요. 그럼 일단 내가 첫 번째 주사위 던져. 그냥 뭐가 나오는지 일단 보기 위해서 일단 던졌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처음에 6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던질 때에는 처음에 나온 게 아닌 처음과 다른 수가 나와줘야 되잖아.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몇 가지? 5가지 맞니? 처음에 고른 거 하나를 제외한 5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더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얘는 곱해주셔야 되겠죠. 왜? 결국 처음 던지는 사건과 두 번째 던지는 사건은 다 발생해야 되는 거죠. 연이어서 발생해야 되니까 곱해주셔야 됩니다. 30가지로 써주시면 돼요. 요거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야. 자, 공책이 500원, 1000원짜리 두 종류가 있습니다. 3000원 이하로 이제 살 거거든요. 3000원 이하로. 자, 그러면 내가 500원짜리를 몇 개 사고 1000원짜리를 이제 몇 개 사는지로 우리가 3000원 이하로 한번 구매를 해볼 거야. 여기서 이제 이런 조건들 잘 읽어봐야 되겠죠? 단 각 공책을 적어도 하나씩은 산다라는 거지. 그렇죠? 잘 보셔야 되고.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있잖아. 숫자가 큰 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500원, 1000원 중에서 1000원을 좀 기준으로 잡을게. 자, 1000원짜리를 내가 만약에 딱 하나만 샀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1000원을 산 거죠. 근데 3000원 이하로 사야 되니까 일단 500원짜리를 이제 최대 몇 권 더 살 수 있죠?
4건. 5, 4, 20이니까 2,000원을 더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500원짜리는 최대 4건을 쓸 수 있지만 꼭 3,000원에 맞춰서 사는 건 아니죠. 이하니까 최소 1건을 살 수 있을 거야. 1건부터 4건까지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얘는 몇 가지야? 4가지가 되겠죠. 1개 1개, 2개 1개, 3개 1개, 4개 1개 해서 4가지 맞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내가 1,000원짜리 하나일 때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고 1,000원짜리 2개일 때도 해보자. 그러면은 2,000원을 썼으니까 500원짜리 앞으로 몇 개 쓸 수 있어? 최대? 2개. 자, 그럼 최소 1개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도 이제 1, 2, 2, 2 해가지고 2가지로 경우의 수를 작성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1,000원짜리 3개는 살 수가 있나요, 지금? 안 되죠. 왜냐하면은 500원짜리를 못 사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 더해 주셔야 되겠죠? 왜?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6가지로 방법의 수를 구해 주시면 되고요. 6가지로. 여기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네. 아직까지는 할만하시죠?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죠? 자, 필수의 이제 3번 이제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이제 생각해야 돼. 540의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가 몇 개일까라는 걸 구하는 거야. 우리 그 약수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소인수분해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소인수분해. 그래서 540을 소인수분해를 일단 해 보셔야 되거든요. 바로 할게.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될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 될 거야. 자, 근데 잘 들어야 돼. 이 540의 약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당연히 540은 2가 2개, 3이 3개, 5가 하나 가지고 있는 수잖아. 그러면은 이놈의 약수는 얘네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2를 무조건 2개 가질 필요는 없고 2를 뭐 안 가질 수도 있고 하나 가질 수도 있고 2개 가질 수도 있겠죠, 약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 540의 약수는 2를 최소한 1개 가질 수도 있고 2개 가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은 이제 1개 가질 수도 있고 3개 가질 수도 있고 5도 1개 가질 수도 있고 하나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있잖아, 이 약수의 개수로 가능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은, 자, 2가 1개, 1개, 2개 해서 총 몇 가지야? 3가지. 자, 3은 총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 4가지. 5는 2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맞아요? 자, 얘네들은 다 독립적으로 우리가 연이어서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얘네를 다 곱해. 그럼 몇이야? 24가 나오죠, 그쵸? 그럼 이 24라는 거는 결국에 약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약수의 개수. 사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소인수분해 해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공부하지 않았어?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구했었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지수에다가 다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그 지수들을 다 우리 곱했었어. 기억납니까? 근데 이거 왜 더하기 1을 하고 곱하는지 알아, 이거? 그게 지금 설명한 거 요 내용이야. 왜? 이 2의 제곱이라는 거는 2가 2개 곱해져 있다는 거잖아. 근데 약수를 이제 따질 때 2가 아예 안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2가 0개 들어있는 그 가지수 하나까지 추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2를 아예 안 가지거나 하나 가지거나 2개 가지거나 이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3가지 경우의 수. 그래서 아예 안 가지는 거 하나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약수의 개수 하실 때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우리의 문제는 2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찾는 거지. 생각해보면 2의 배수는 반드시 2가 하나는 들어있는 수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2가 하나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니까 우리 저 문제를 이제 풀 때에는 2는 최소 몇 개부터 가능한 거야, 이제? 하나부터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은 이제 별다른 제약 조건 없죠? 요렇게 기존 거랑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작성을 해보시면 어떻게 돼? 얘는 2는 2가지 가능성이 있고 3은 4가지 가능성, 5는 2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곱해서 16, 16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16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거를 이제 또 가지고 막 직접 막 약수를 써서 보면 안 돼. 알겠지?
막 시간 많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주시고,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4번 봅시다. 4번. 필수 예제 4번. 자, 필수 예제 4번 보시면, 자, 10원짜리 3개,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4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지금 2개가 있는 이런 동전들이 있는데, 전부를 사용하던 일부만 사용하던 해서 어떤 금액을 내가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이제 우리가 구해주래. 자, 얘네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가 저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잘 생각해봐. 얘는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단 그 금액을 내가 이제 만들 때 있잖아. 10원짜리가 지금 몇 개 있어? 3개가 있지. 그럼 10원짜리를 아예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금액을 이제 내가 만들어낼 때, 지불할 때 최대 3개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50원짜리가 4개 있다는 얘기는 최소 0개부터 최대 4개까지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얘도 똑같습니다. 100원짜리 2개는 최소 0개부터 최대 2개까지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의 수는 4가지, 5가지, 3가지로 불 수 있는 거 맞아요? 방금 전에 했던 약수의 개수처럼 이 아예 선택을 안 하는 0가지라는 그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를 해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 있잖아. 요 조건이 보통 들어있거든요.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왜냐면은 저 빵원은 금액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얘를 만약에 있잖아. 다 10원짜리 빵개, 50원짜리 빵개, 100원짜리 빵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도 여기 지금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에. 그래서 그거 하나까지 빼주시면 돼. 그래서 이걸 계산하신 게 60에서 1 빼서 59가 되는데, 얘가 이제 지불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얘가 지불하는 방법의 수야. 아시겠죠? 제가 지불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이제 따질 건데,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방법의 수, 금액의 수. 자, 금액의 수는 있잖아. 금액만 똑같으면은, 방법이 달라도 금액만 똑같으면은 동일한 것으로 취급을 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는 지불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금액은 같죠. 이런 거를 구별해서 봅니다.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구해 주셔야 되냐? 금액의 수는 금액만 맞으면 되거든, 금액만. 근데 왜 도대체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게 이 동전의 단위가 10원, 50원, 100원이잖아. 근데 지금 이 동전이 금액이 있잖아. 이 100원짜리 하나를 50원짜리 2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 금액이 겹칠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금액이 겹치는 문제가. 맞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이 금액이 겹치게 되는 그 부분을 있잖아.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주면 돼.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그럼 100원짜리 2개는 50원짜리 몇 개로 보는 거야? 4개로 계산하는 거야. 어차피 금액이 같잖아. 50원짜리 4개로 해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50원짜리 4개로 처리해주면은 50원짜리는 총 8개가 있겠죠? 기존에 4개가 있었으니까. 10원짜리는 3개가 그대로 있고요. 그럼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불하는, 각 동전을 지불하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최소 0개, 최대 3개. 최소 0개, 최대 8개니까 얘는 4가지, 얘는 9가지 해주셔가지고 36가지로 경우의 수를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 빼서 35가지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금액의 수. 큰 단위의 금액을 작은 단위로 바꿔주면 됩니다. 액수만 맞으면 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주시고. 자, 요거 다 쓰셨죠? 다 썼니?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을 보자. 필수 예제 5번. 필수 예제 5번 보시면, 자, 다음 그림과 같이 A에서 B로 가려면 P나 Q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는데, 자, 주리와 충원이가 A에서 B까지 갈 건데, 한 사람이 그 통과한 지점을 다른 사람은 통과를 하면 안 된대.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주리라는 사람이 P를 거쳐서 갔으면, 나머지 한 사람, 충원이는 P로 못 간다라는 얘기지. 그럼 충원이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Q로 가야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P로 갈지 혹은 Q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 자, 주리, 충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P로 이제 간 사람이 있어. P로 가려면은 4가지 경우의 수를 거쳐야 되고 P에서 B까지 가려면은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이거 6가지야, 8가지야? 이거 왜 8가지지? 그쵸. 4가지 선택지 다 2가지 길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그 도로를 지나가는 그 사건이 결국에는 둘 다 발생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 8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요. Q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Q 2가지, Q에서 B 각각 3가지가 있기 때문에 6가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요것들을 다 곱해 주시면 되겠죠. 요것들을. 결국에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사건들이 다 발생해야 되니까 곱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주시면 96을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됩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필수 예제 6번인데, 자, 보시면, 자, 색깔은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이하의 색을 이용해서 인접한 행정구역이 서로 구별이 되도록 다르게 칠을 할 거다. 5개의 구역을 서로 다 다른 색으로 칠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주라라고 돼 있거든. 자, 봐봐.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있잖아. 얘들아, 어떻게 칠해줘야 되냐면은, 그, 가장 많이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영역들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영역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 가장 많이 만나는 영역. 이 세 영역은 다 서로 다 만나는 영역 맞아요? 이 세 영역은. 그쵸? 물론 이렇게 3개를 골라도 됩니다. 이렇게 3개.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저렇게 서로 가장 많이 만나는 영역을 일단 찾고, 뭐 여기서 흰색도 되고, 그 다음에 주황색도 이제 되는 거야. 주황색. 요것도 되는 거야. 근데 흰색으로 한번 좀 해볼게. 흰색으로. 그러면 이 흰색을 있잖아. 흰색을 내가 경우의 수를 이제 작성을 해볼 건데, 맨 처음, 여기다가 내가 먼저 색칠을 해보자. 색깔이 지금 4가지가 있으니까 처음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동시에 그 다음 영역에다가도 색을 칠할 건데, 기존의 거랑 다른 색을 칠해야 구별이 될 거 아니야. 구별이. 그쵸? 그래서 얘는 몇 가지예요? 3가지. 그럼 나머지 하나, 여기는 몇 가지? 일단은 그 서로 인접해 있는 영역부터 일단 이렇게 칠해 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영역들 칠할 건데, 얘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얘는 이 색깔, 이 색깔, 얘네 2개와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2가지가 되겠죠? 나머지 하나, 얘는 몇 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얘랑 인접하니까 요 색깔 하나 제외한 나머지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요거를 다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곱하면 몇이에요? 144가 답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방금 계산하려다가 바로 답 체크한 것 같은데? 그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7번. 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일단 문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문제를. 잘 한번 보세요. 다섯 명의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의 우산을 한 개씩 가지고 나오는데, A는 B의 우산을 가지고 나오고, 나머지 4사람끼리 다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라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수형도라는 겁니다. 수형도.
가지치기라고 생각하면 돼. 가지치기. 아직 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오니? 노가다. 알겠지? 자, 봐봐. A는 B를 이제 각 B의 우산을 가지고 나오니까 일단 A가 이제 가지고 나와야 될 우산은 얘는 결정이 됐어. 얘는 B로 결정이 된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B는 자기 자신 거 제외하고 나머지 A, C, D, E의 우산을 가지고 나와줘야 되잖아. 그 경우를 다 이렇게 써보시라는 거야. A 거, C 거, D 거, E 거. 이렇게 다 써보시라는 거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지치기. 근데 문제 조건이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지고 나오도록 다 써주셔야 됩니다. 싹 다. 자, 그러면 만약에 A의 우산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해보자. B가 A의 우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우산 3개가 C, D, E가 남거든요. 여기서 C, D, E가 이제 남게 되기는 하는데요. C, D가 남는데 여기서 C는 안 되겠죠. C는 자기 자신 우산 가지게 되는 거니까 얘는 제외야.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뻗어 나갑니다. 가지를. 자, 여기 이제 D가 만약에 왔다는 얘기는 이제 C, E가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C, 그럼 C, E가 여기 C가 오면 뒤에 E가 안 되지. 그래서 순서를 E, C 이렇게 해줘야 맞겠지, 그치? 어떻게 가지치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문제가 없게 배치를 했고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는지 다 해주시면 돼요. 싹 다. 싹 다 해주면 됩니다. 자, 가지를 계속 이제 쳐볼 건데 자, B, A, E로 왔다. 그럼 이제 C, D가 남았는데 D가 여기 못 오니까 C, D로 이렇게 또 결정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지를 계속 칩니다. 가지를. 그럼 나머지 이제 C, D, E도 다 해보셔야 되거든요. C, D, E도 그냥 다 해주셔야 됩니다. A, D, E. 얘도 이제 될 수 있는 게 A, C, D. 얘도 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A, C, E죠. 얘도 이제 A, C, D. 이런 식으로 가지를 다 쳐줘야 돼. 가지를. 재밌죠? 자, 이런 식으로 다 해주면 됩니다. 자, B, C, A면은 남은 게 이제 D, E가 남은 것 같은데 D, E가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야 될 거야. 순서가 바뀌어서 다 해주시면 됩니다. B, C, D면은 A, B가 지금 남은 것 같거든요. A, E가 남았는데 E가 먼저 오고 A가 나중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줍니다. B, C, E다. 그럼 남은 게 이제 A, D인데 D가 올 수 없으므로 A가 오고 D가 오고 다 그냥 해줘야 돼. 싹 다. 싹 다 그냥 해줍니다. 자, B, D, A로 왔을 때는 이제 남은 게 C인데 E가 먼저 오고 C가 나중에. 자, B, D, C로 왔을 때 남은 게 A, E. 근데 E가 먼저 오고 A가 나중에 이렇게 와줘야 되겠고 다 그냥 해줍니다. B, D, E면은 A, C 남는데 A, C. 얘는 A, C가 맞죠? A, C? B, D, E면 A, C 남는데 얘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얘는 두 갈래로 이제 나뉘겠네. A, C로 이렇게 나뉘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일단 세줘볼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밑에까지 해봅시다. 밑에까지. 자, 그럼 만약에 2까지 왔다. 여기 지금 C가 여기는 올 수가 없는 거네요. C가.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제외해주고 계속 가지를 칩니다. B, E, A면은 남은 게 이제 C, D가 남았는데 배치를 해주려면은 여기 이제 C가 오고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와야 될 거고. 자, B, D가 왔으면 A, C가 남았는데 A, C가 남았는데 얘는 이제 수용도를 또 쳐주면 A, C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될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답이 지금 뭔가 좀 답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잘못된 게 있나요? 지금 요 앞에서 잘못된 거? 제가 했을 땐 9개예요. 9개가 나와? 그래?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D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E가 여기도 없고, 그 다음에 C가 오는 게, 여기 C가 안 되네. 여기 잘못한 게 있네.
요거 지금 안 되죠, C가. 그래서 요거 하나는 제외해줘야 되겠네. 요거 하나. 그러면은 다 해주면 11가지가 나올 거야. 11가지.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이게 봐봐. 요 내용이 있거든?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세 사람이 다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의 수를 만약에 따져볼게. 세 사람이. 그러면은 있잖아.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B, C가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A, C 남은 거를 요렇게 이제 그 다음에 A, B가 남은 거를 요렇게 이제 배치시켜주면 되거든? 얘는 그럼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2가지가 나오죠. 그쵸? 근데 이게 3사람일 때도 있고 4사람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뭐 5사람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요 상황이 좀 자주 나와서 요 수치는 기억해 놓는 게 좋아. 자주 나와서. 그러면은 기억해 놓으면은 너네가 나중에 이런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좋지 않니, 그러면? 이게 3사람이 다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의 수는 3사람 경우의 수가 2가지고요. 만약에 4사람이 다 다른 사람 것을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얘는 9가지가 나옵니다. 5명이 다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의 수는 44가지가 나와요. 요거는 좀 기억해 두면은 나중에 노가다를 안 해도 되겠죠? 노가다를? 자, 그러면은 있잖아.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써먹을 수 있냐면요. 잘 봐. 원래 만약에 A, B, C, D가 다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다 다른 사람. 그러면은 44가지가 답이야. 근데 지금 이미 A는 결정이 됐죠. A는 B의 것을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지. 그러면 이 44가지 중에서 A가 B의 것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A가 C 것을 가져가는 거, B 거를 가져가던 C 거를 가져가던 아니면은 이제 B, C, D, E 이 4가지 경우로 사실 B, C, D, E 이렇게 사실 A를 다 써볼 수가 있는 거잖아. 44가지를 만약에 할 때에는.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은 A가 B를 가져가던 C를 가져가던 이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똑같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B를 가져갔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왔어? 11가지가 나왔지. 그러면은 A가 C를 가져가도 11가지, D를 가져가도 11가지, E를 가져가도 11가지야. 그러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이제 11 곱하기 4에서 44가 나오는 게 맞는 거야. 44.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얘는. 자, 이제 순열을 이제 할 건데, 자, 순열. 순서대로 나열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의미를 일단 좀 봅시다. 순열의 의미. 자, 의미를 내가 지금 적을 거니까 좀 그대로 적으세요. 순열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 부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한다. 이것을 우리가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자, 기호로는 우리가 어떻게 따지시면 되냐면은 npr입니다. 그 n이 밑에 조그맣게 써지고 p는 크게 써주시고 r은 오른쪽에 밑에 조그맣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 p의 의미는 저 순열이라는 것이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p를 딴 거고요. 앞에 p. 여기서 n은 이제 뭐냐면은 그 서로 다른 것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r은 이제 우리가 순서를 생각해서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자, 예를 들면 있잖아. 만약에 있잖아.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5명의 사람. 근데 내가 5명 중에서 3명만 뽑은 다음에 그 3명을 이제 줄을 만약에 세울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5명의 사람들 중에서 3명을 택해서
그 고른 3명을 이제 순서를 이제 고려해서 자리를 바꾸는 걸 나열이라고 생각할게. 그 고른 3명을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5명 중에서 3명을 택하는 순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기호로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우리가 3명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니까 5P3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사실 이거 중학교 때도 우리가 이제 했던 거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5명 중에서 3명 뽑아서 나열하는 거지. 그러면 나열해주면 이제 자리가 3개가 있다라고 해보자.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 다음에 몇 가지? 한 명 앞에 왔으니까 빼야 되겠죠, 한 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야? 하나씩 줄여 나가서 곱해주는 거 맞니? 계산하면 몇이야? 6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 5P3은 6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0. 알겠지? 그럼 조금 이제 느낌이 옵니까? 5P3은 5명 중에서 3명을 택하여 나열을 하는 거니까 맨 처음에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하는 거죠. 그쵸?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좀 파헤쳐 보면은 저 NPR이라는 저 순열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 N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N개 중에서 내가 R개만 택한 다음에 나열을 할 거야. 그러면 맨 처음 거를 선택을 할 때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N개가 있잖아. 맨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가지가 되겠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온 거 하나 제외하고 N-1가지로 쓰는 거 맞니? 하나가 줄여야 되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가 줄여 나가면서 우리 이제 R번째까지 오는 거니까 R개를 이제 다 곱하는 거야. 그럼 R번째 오는 거는 뭐냐면은 N-R 더하기 1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우리 R개를 택할 거기 때문에 곱하는 걸 얼만큼 하겠다라는 거예요? R번 곱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NPR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 나가면서 곱할 건데 총 R개를 곱합니다. R개를. 그래서 요 끝이 N-R 더하기 1일 때가 딱 R개가 곱해지는 게 되겠고요. 우리 이거 어디서 봤었죠? 함수 단원 공부할 때 그 함수의 개수할 때 이 내용 나오지 않았니? 1대1 함수가 그 기존에 가리킨 걸 못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했었잖아. 그 내용이랑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다 이제 곱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R개를 택하는 거니까 R은 최소 1부터 가능하겠죠. 그죠? 1부터. 그 다음에 최대 몇 가지 가능할까? 만약에 4개가 있어. 그럼 4개를 다 선택해서 나열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R은 전체 N이 돼도 문제는 없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있는데 한번 보자. 뭘 신경 써주셔야 되냐면은 방금 전에 내가 그 4개가 있을 때 4개를 다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러면 만약에 사탕에 4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 사탕 4개를 이제 다 선택을 해서 이 4사람한테 만약에 나눠줄 거야. 하나씩. 그러면 맨 처음 사람은 4가지의 사탕 중에서 하나 받고 두 번째 사람은 3가지 중에서 사탕 중에서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 나가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은 있잖아. 내가 그 N개를 만약에 다 고르게 되면은 결국 끝이 1까지 곱해지지 않겠니? 전체를 다 고르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만약에 그 R을 전체 N개로 만약에 봐주게 된다면 R을 N으로 봐주게 된다면 여기서 R이 N이 돼버리면은 N 빼기 N 돼서 끝이 1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넘어와서 우리 1까지 곱하게 될 때의 이 계산을 앞으로 많이 할 건데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아까는 R개를 택하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전체 N개를 다 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우리 팩토리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거고요. N개를 다 고르는 경우의 수는 N부터 N-1, N-2 해줘가지고 1까지 곱한 것으로 경우의 수를 써볼 수는 있겠죠? 그죠? 결국 거꾸로 생각해 주시면 이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쭈루룩 다 곱한 것과 같고 얘를 이제 우리가 n의 계승 혹은 영어로는 n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기호로는 느낌표를 씁니다. n 느낌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npn, n개 중에서 n개를 만약에 다 선택한다. 그러면은 1부터 n까지 다 곱해주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이라고 이제 볼 거고요. n 팩토리얼. 그러면은 n 팩토리얼의 의미는 1부터 n까지 곱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1부터 4까지 곱한 거는 4 팩토리얼 되는 거 맞니? 4 팩토리얼? 만약에 6 팩토리얼은 1부터 어디까지 곱하라는 거야? 6까지 곱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맞죠? 근데 결국 n 팩토리얼의 의미는 그 1부터 n까지 곱하는 건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그 앞에 함수의 개수 할 때 1대1 대응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죠. 1대1 대응. 맞니? 왜 1대1 대응이야? 만약에 이제 G8이 1대1 함수이면서 공력과 치역이 같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얘가 가리킬 수 있는 게 4가지잖아. 그 다음 거는 이제 기존 거 못 가리키니까 3가지, 2가지, 1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가리킬 수 있잖아요. 1까지 곱하죠. 그러니까 전체 n개 중에서 n개를 다 선택해서 나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npn은 n 팩토리얼이랑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거든?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npr로 다시 넘어왔어. n이 아니라 r로 다시 돌아왔어. npr은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그 npr을 방금 전에 그 팩토리얼, 계승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이 npr이라는 놈은요, 우리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 나가면서 곱하는 건데, 이제 n-r 더하기 1까지 곱하는 거야. 근데 이 식을 좀 변형을 할 거야. 어떻게 변형해 줄 거냐면은, 이렇게 변형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여기까지 곱해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1씩 더 뺀 걸 곱할 거야. 1 빼주면 이해 맞니? 1 빠졌죠? 1을 계속 더 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까지 뺄 거냐면은 1까지 뺄 겁니다. 1이 될 때까지. 그럼 내가 지금 쓴 노란색은 원래 없던 건데 내가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나눠야 되겠죠? 저 노란색을 그대로 우리가 나누는 것을 다시 한번 써야 될 겁니다. 이렇게 좀 변형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예식을 잘 보시면 결국 분자는 있잖아. 원래 흰색만 썼지만 뒤에 노란색을 추가시켜주면은 이거 다 1씩 계속 빠지는 모양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1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와 같아요? n까지 곱한 거와 같은 거야. 여기까지 되십니까? 1부터 n까지 곱한 거? 그럼 분자는 결국에는 몇 팩토리얼로 볼 수 있어? n 팩토리얼로 볼 수가 있어. 분자는. 이렇게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팩토리얼로. 자, 분모도 똑같습니다. 1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예요, 지금? n-r까지 곱했죠? 그러면은 얘는 n-r 팩토리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n-r 팩토리얼. 그래서 우리 npr이라는 식을 계승, 느낌표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 근데 r의 범위를 지금 저기서 0부터 n까지라고 놨는데 여기는 지금 등호가 없죠. 여기는. 그쵸? 이게 왜 등호가 없냐면은 생각해봐. r이 만약에 0이면 np0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np0. 근데 np0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0개를 택한다는 게 조금 뭔가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0에서는 정의를 하진 않아. 근데 r이 n일 때를 생각해봐. 만약에 n개 중에서 n개를 만약에 다 선택을 했어. 그러면 r이 만약에 n이면 여기 괄호 안이 어떻게 돼요?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0 팩토리얼이잖아. 근데 팩토리얼은 내가 아까 1부터 그 수까지 곱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럼 0 팩토리얼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야? 0 팩토리얼? 얘도 조금 뭔가 이상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이 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도입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뭘 이제 우리가 도입할 거냐면요. 자, 우리가 np0이라는 것을 만약에 1로 만약에 정의를 해. n개 중에서 0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1로 정의해버리면 있잖아. 아래다가 이제 0을 대입합니다. 아래다가 0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죠. 그럼 몇이야? 계산해주면?
1이 나오는 거 맞니? 1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NP형을 1로 이제 정의를 하면은 R이 0일 때에도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R이 0일 때에도 식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NP0을 1로 정의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그 0 팩토리얼을 내가 1로 정의를 해야 그 기억에서, 여기 기억 있죠? 여기서 R에다가 N을 넣어봐. 그러면 분모가 0 팩토리얼이라고 했잖아. 근데 아까 NPN이 뭐라고 했었어, 원래 처음에? NPN은? N개 중에서 N개를 다 택해서 나열하는 거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한 거 기억나니? 그럼 얘가 N 팩토리얼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R이 N일 때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를 해야지만이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 결과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R이 N일 때에는 이게 나오는 게 이제 목표야. 이게 나오는 게. 그럼 R에다가 N을 넣어봐. 그럼 분모가 0팩이잖아.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럼 이 결과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야. 0 팩토리얼을. 오케이?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인데 얘가 N 팩토리얼이 되기 위해서 얘가 1이어야 된다. 그래서 쟤를 1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쟤를. 아시겠죠? 쟤를 1로 정의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정의를 해야 우리가 기억이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기억은 R이 0일 때, R이 N일 때에도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했고요. NP형도 1로 정의를 했고요. NPN, N개 다 고르는 거는 N 팩토리얼로 정의를 했고요. 자, N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 NPR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얘들아. NPR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가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주실 때에는 얘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얘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 증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분수 계산을 좀 이제 할 겁니다.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계산을 한번 좀 해볼 건데, 자, NPR 계산하는 것부터 해봅시다. 자, 우리가 저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줄 거야. 자, NP2의 의미는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처음에는 n가지, 그 다음에 n-1가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NP2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n 곱하기 n-1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NP1의 의미는 뭐야? n개 중에서 한 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n으로 나오는 거 맞니? n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전개 해주시다 보면은 마이너스 n이 더하기 n과 소거가 돼가지고 n제곱이 64가 나오고 n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지만은 n은 자연수여야 되겠죠. 왜? 내가 그 n개 중에서 고르니까 당연히 자연수만큼 개수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만 따집니다. 2번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2번을.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9번을 좀 볼게요. 자,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게 지금 경우의 수가 뭘까? 저게? 5명 중 3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운대. 저게 뭐야? 이게 순열의 의미랑 완전히 똑같죠? 순열의 의미가 뭐였어? NPR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률로 나열하는 경우였었죠. 그러면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대. 한 줄로 세운다라는 게 나열하는 거야.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겠죠? 순서도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번에 대한 설명이 순열이랑 완전히 부합한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1번의 경우의 수는 5P3으로 볼 수 있는 거지. 5P3. 5명의 학생 중 3명을 선택해서 그 3명을 일률로 나열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계산을 어떻게 해주신다? 5부터 시작해서 몇 번 곱하는 거야? 몇 번? 5 곱하기 4 곱하기 3.
참고로 이 3의 의미가 뭐야? 3번 곱하는 거지 3까지 곱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곱한 게 3번이야. 알겠지? 그래서 60으로 답이 나오겠고. 자, 그 다음 밑에 2번. 5명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운대. 그럼 5명을 다 선택해서 한 줄로 세우는 거 아니야? 저게 뭐야? 뭐라고? 얘는 5명을 다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팩토리얼의 개념, 5팩토리얼로 볼 수가 있겠죠. 5, 4, 3의 1을 다 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곱해 주시면 12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120으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는 순열의 수를 이제 볼 건데, 자, 시간을 내가 3초를 줄게. 1, 2, 3. 시간을 내가 왜 줬을까? 별표를 쳐라. 3, 2, 1. 됐죠? 자, 이웃하는 순열의 수, 그 바로 옆에 11번에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있지. 안 나올 수가 없는 대표적인 유형이야. 대표적인 유형. 당연히 내신에서도 나오고 수능에서도 당연히 나옵니다. 저거는. 저 내용이 섞여서 나옵니다. 알겠죠? 이웃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각 유형에 맞는 풀이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봐. 자, 남학생이 4명이 있어. 다 간단하게 자음으로 쓸게. 여학생이 3명이 있어. 한 줄로 세운대. 총 몇 명의 사람을 한 줄로 세우는 거야? 7명이죠. 7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줄로 세우면 7팩토리얼이 되겠지. 근데 여학생 3명이 이웃해야 된대. 자, 이웃할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자, 일단 여기다 씁시다. 이웃하는 순열의 수 푸는 방법. 첫 번째 단계. 이웃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고 나열한다. 요게 첫 번째야.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얘는 하나로 보는 거네. 여자 3명이 이웃해야 되니까 여자 3명을 그냥 한 명의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럼 총 사람이 지금 몇 명처럼 있는 거야? 5명. 5명을 나열하라는 거야. 몇 팩토리얼이에요? 5팩토리얼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로 묶었으면은 그 하나로 묶은 그 그룹 안에서도 자리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유학생 3명의 자리가. 그래서 이제 묶은 것 안에 있는 것들을 나열한다. 즉, 여학생 3명이 안에 있으니까 그 3명을 나열하라는 뜻이죠. 나열하라는 뜻이죠. 그 경우의 수가 몇이에요? 3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렇지? 이 두 경우의 수를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5팩토리얼은 120입니다. 아마 많이 하다 보면 외워줄 겁니다. 3팩토리얼은 6이야.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거 그대로 써주세요, 이거. 1번, 2번. 이웃할 때에는 이웃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고 전체 나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묶은 것 안에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나열한다. 나열을 2번 해줘야 되는 거겠지? 2번.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쓰셨어요? 예. 네. 썼니? 썼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한번 좀 보시면,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웃하지 않을 때. 이웃하지 않을 때에도 푸는 방법이 존재해요. 이것도 똑같이 쓸 겁니다. 보세요. 지금 국어가 참고서 4권이 있고, 떨어져서 쓰자. 국어가 4권 있고, 수학이 3권 있어. 수학 참고서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책을 꽂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웃하지 않을 때. 자, 첫 번째 씁시다.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푸시냐. 이웃해도 되는 것들.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합니다. 먼저. 지금 수학 참고서는 이웃하면 안 되지. 그러면 국어 참고서는 이웃해도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4권을 먼저 나열합니다. 그럼 4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4팩토리얼이 되겠지. 4팩토리얼. 그렇게 해서 있잖아. 국어 4권을 먼저 깔아. 위에다 쓰자. 국어 4권을 먼저 깝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야. 두 번째 단계.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이웃해도 되는 것들, 이웃해도 되는 것들의 사이사이에 넣어서 나열한다. 넣어서 나열한다. 요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이웃해도 되는 것들의 사이사이에 넣어서 나열한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수학이잖아. 그 다음에 이웃해도 되는 것들, 국어였었죠. 그러니까 수학을 국어 사이사이에 그 공간에다가 넣으라는 얘기야. 공간이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맞니? 사이사이 공간? 맞아요? 물론 여기서는 밖에도 이제 따져줍니다. 밖에도. 여기도 이제 그 공간이라고 봐요. 수학은 다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이 5개의 공간에다가 하나씩 넣으면은 수학은 절대 붙어 있을 수가 없죠. 다 떨어져서 배치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깔고 그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수학을 깔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깔아야 절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봐주냐? 지금 그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있어? 5자리. 그럼 5자리 중에서 내가 수학 3권이 있으니까 5자리 중 3자리를 골라서 그 3자리에 수학을 나열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 경우의 수가 몇이야? 그 경우의 수는 5P3입니다. 5P3. 5개의 자리 중에서 3자리를 골라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4팩토리얼과 5P3을 곱해주신 게 답이 됩니다. 4팩토리얼 24고요. 5P3은 543 곱해주시면 60입니다. 그래서 1440을 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1440. 됩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전체에서 이웃해야 하는 것들을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풀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 케이스를 잘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추천은 하진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푸는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세요. 알겠시겠죠? 해주시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12번도 볼게. 자, 번갈아서는 경우의 수인데 얘는 교대로 오는 거라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교대로 오는 거. 자, 저 7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이 7개의 문자를 이제 한 줄로 나열할 건데 자음 모음이 교대로 와야 된다라고 돼 있어. 자음 모음이 교대로 온다. 일단 이 알파벳을 자음 모음으로 좀 구별을 좀 해볼게. 자음 모음. 그러면은 우리 그 영어 알파벳은 자음 모음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시죠? 자, 모음이 뭐뭐뭐뭐 있죠? 알파벳은? A, E, I, O, U. 요 5가지가 기본적인 영어의 모음 맞니? 맞아요? 여기 Y가 들어가 안 들어가? Y는 안 들어가죠? W도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이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자음입니다. 알파벳은 총 몇 개가 있어, 문자가? 26가지가 있어. 그래서 26가지 중 5가지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21개가 여기 와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Tuesday라는 이 문자를 자음 모음을 구별을 해보면 T가 여기 오고 U가 여기 오고 E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S가 여기 오고 D가 여기 오고 A가 여기 오고 Y가 이렇게 오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자음 모음이 이제 번갈아 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음이 4개, 모음이 3개야. 그러면 어떻게 번갈아 와줘야 되냐? 자모 이렇게 순서로 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와야 교대로 배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반드시 자음부터 먼저 배치를 해야 되겠지? 왜? 모음부터 배치할 수 있니, 이게? 모음부터 배치하면은 뒤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음부터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교대로 올 때에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해주시냐? 얘도 이제 봐봐.
자음을 먼저 나열해. 자음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4팩토리얼입니다. 4개니까. 나머지 모음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3팩토리얼. 이렇게 쓰시면 그냥 이게 답이야. 여기서 하나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있잖아. 저렇게 교대로 오려면은 이 개수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 개수가? 교대로 배치가 되려면 이 개수가 어떻게 얘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될까? 2개 이상 차이가 그치? 반드시 이 차이가 2개 이상이 되면 안 되죠. 만약에 2개 이상 차이가 나면은 교대로 올 수가 없겠지. 이렇게 하나가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은 둘이 같은 개수여도 상관이 없나? 개수가 같아도? 근데 이때는 그럼 어떻게 따져야 될까? 개수가 같을 때에는? 이때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도 올 수 있지만 모음이 먼저 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럼 이때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주면 돼? 자음 3가지면 3팩, 모음도 3가지니까 3팩이 될 거고 얘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2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2배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 개수가 같을 때는 그 바뀌어도 되니까 곱하기 2까지 있습니다. 이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시면 자,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야. 자, 저 적어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워드가. 자, 문제가 이제 P, E, R, I, O, T 라는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된대. 그러면은 일단 얘를 자음 모음으로 좀 구별을 먼저 해보자. 자음 모음으로. 구별을 이제 해주면은 자음은 P, E는 모음, R은 자음, I는 모음, O도 모음, D가 자음. 이렇게 구별이 될 거야. 자, 문제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된답니다. 자음이 와야 된대. 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양쪽 끝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한번 따져볼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자음, 자음이 올 수도 있고 자음, 모음이 올 수도 있고 모음, 자음이 올 수도 있고 모음, 모음이 올 수 있고 총 몇 가지 케이스로 볼 수가 있어요? 4가지죠. 그쵸? 요 4가지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되겠죠? 걸리겠죠?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된대. 그럼 저 설명은 이 1, 2, 3, 4번 케이스 중에서 몇 번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저거는 적어도 한쪽 끝엔 자음이 와야 돼. 1번하고 몇 번? 2번도 되고 3번도 되겠죠. 그쵸? 1, 2, 3번이 되겠죠.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라는 얘기는 자음이 하나만 와도 되고 그 이상 와도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문제 상황은 얘네에 대한 이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네. 자, 이거 우리 예전에도 했었는데 그 적어도라고 나오게 되면은 전체 경우를 다 구해준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하나를 제외해도 구할 수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예전에 한 명제단에서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해.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이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그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의 수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 반대로 생각하면 뭐야? 자음이 아예 안 오는 거 맞니? 그 얘기는 결국 다 모음이 오는 경우에 대해서 따지는 거죠. 다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이제 모음이 지금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3개의 모음 중 2개의 모음을 골라서 여기 나열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 경우의 수가 몇이야? 그렇지, 3P2. 3개의 모음 중 2개의 모음을 골라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P입니다. 자, 그럼 모음이 결정이 됐으면 안에 4자리는 그냥 막 나열해도 상관이 없죠?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될 거고 이 경우의 수가 우리가 이제 X로 이제 해놓은 요 케이스가 되니까 우리는 동그라미에 대한 케이스를 구하는 거죠. 전체에서 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전체에서 빼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항상 그런 거는 아니야. 알겠지? 꼭 그런 거는 아니고 대부분은 그렇다라는 거지. 직접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그럼 왜 이렇게 반대를 구하냐? 우리가 이 문제의 경우는 얘네 3개를 다 구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얘 하나 빼는 게 더 간결해서 이렇게 푸는 거잖아. 적어도라는 그 문장이 들어있어도 직접 구하는 게 수월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더 편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자,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해 주시고, 필수예제 14번을 좀 볼까? 자,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든대. 그러면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세 자리 정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럼 요 1번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5P3이죠. 5개의 숫자 중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봐주면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5, 4, 3을 곱해주면 되니까 60을 답으로 해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끝인가요? 지금 밑에 하나가 더 있죠? 지금 잘렸죠, 지금? 밑에 2번이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세 자리의 짝수죠, 이제? 세 자리의 짝수의 개수. 세 자리의 정수의 짝수의 개수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일단 그 세 자리 중에서 짝수가 되려면 뒤에 있는 수가 짝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 뒤에 있는 수. 그럼 이 문제 상황에서는 짝수가 2, 4 두 개 있으니까 맨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 4 두 가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짝수가 뭔가 왔다 쳤으면은 앞에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나? 그럼 그 앞에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하나 맨 뒤에 깔았으면은 짝수,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골라서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요걸로 경우의 수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P는 4 곱하기 3이니까 계산해서 24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걸로 해주세요, 요거. 거기 지금 76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72로 바꿔주시고. 자, 지금 보시면 5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든 5자리 정수 중 3만 1000보다 큰 게 몇 개냐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1, 10, 100, 1000만 해가지고 그 자리수를 일단 좀 따져 볼게요. 자리수를. 이게 사전칙 배열이라고 해서 순서대로 이제 나열하는 거거든. 사전을 보면은 뭐 국어 사전이든 아니면 영어 사전이든 기역, 니은, 디귿, A, B, C 이런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잖아. 숫자도 이제 1, 2, 3, 4, 5, 6, 7, 8, 90 순서로 이제 큰 거니까 그렇게 이제 나열을 해주는 건데 3만 1000보다 큰 것의 개수를 세는 거야. 일단 5자리 정수 중에서 요 숫자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 만의 자리수는 1만이던 2만이던 3만, 4만, 5만 뭐 이렇게 5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3만 1000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얘네 둘은 확실하게 카운팅 해야 되겠네. 4만으로 시작하는 거나 5만으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확실하게 카운팅 해야 되는 거를 좀 따져보면 있잖아. 만약에 3만에서 좀 더 파고 들어가. 그러면 1, 2, 4, 5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35,000, 34,000, 32,000까지는 다 카운팅 하는 거 맞니? 그럼 얘는 카운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1은? 사실 생각하면은 좀 더 파고 들어갈 수 있기는 하겠지, 그치? 여기서 뭐 2, 4, 5 해줘가지고 더 파고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사실 31000이잖아. 그쵸? 31000이니까 사실 이 뒤에 0이 오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사실 얘도 다 선택을 해도 되기는 하겠죠. 그쵸? 그럼 얘네 다 선택하니까 결국에는 얘를 그냥 다 선택해도 되는 거네. 얘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경우의 수를 작성해 보면은 맨 앞이 5면 뒤에 4개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1, 2, 3, 4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지. 4팩토리얼. 마찬가지로 만의 자리가 4면은 뒤에 뭐가 와도 지금 3만 1000보다 크니까 4팩토리얼. 얘도 똑같이 4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4팩토리얼을 3개 곱해주시면 그게 이제 바로 답이 나오겠죠? 72를 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